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듯한 특별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권을 절제하라, 그러니까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적당히 하라는, 살살 하라는 메시지도 읽힙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검찰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칙대로 하겠다, 절차를 준수하겠다. 어제 윤석열 검찰은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왜 그러면 금융감독원을 갔을까? 바로 조국 일가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자, 금융투자업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어제 금융감독원 지분공시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서 2차 전지회사인 WFM 최대 주주의 지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왜 그러면 WFM의 최대 주주 지분 자료를 확보했을까요? 허위 공시한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WFM은 코링크피, 그러니까 조국 일가가 100% 소유한 사모펀드의 운용사입니다. 이 코링크피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WFM은 상장사입니다. 자, 코링크피는 지난해 1월 WFM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리고 WFM은 지난 5일 최대 주주가 코링크피 외 1명에서 우국환 외 5명으로 변경됐다고 공시를 합니다. 무슨 사정이 있을까요? 왜 갑자기 지난 5일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주가 의혹 수사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난 뒤에 갑자기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고, 우국환 외 5명으로 변경됐다고 했을까요? 당시 회사는 코링크피의 장내 매도, 담보주식 반대 매매로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자, 검찰은 조국 장관 일가가 허위 공시로 WFM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죠, 조범동 씨가 아내 이모 씨와 함께 지난해 1월 WFM 전 대표 우국환 씨로부터 이 회사 주식 10만 주를 주당 5천원씩 5억 원을 주고 삽니다. 장외 매수입니다. 그런데 당시 거래일 종가는 7,250원입니다. 30% 이상 싼 가격의 주식을 구입하는 겁니다. 한 달 뒤 이 회사는 중국에 1억 5천만 원 규모 2차 전지 음극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다는 공시를 합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코링크피로부터 WFM 주식 6억 원어치를 장외 매수합니다. 그러나 중국 공급 계약은 지난해 8월 해지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주가 조작 의혹을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경심 씨가 조국의 아내가 이 WFM으로부터 지난 6월까지 7개월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을 받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자, 정 씨는 영문학자로서 의학사업 관련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자문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이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조국의 처남 정모 씨, 누나 정 씨로부터 빌린 3억 원, 공동상속 유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2억 원 등 5억 원을 투자해서 코링크피 지분을 사들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나도 의아하다고 말할 정도로 수상한 거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검찰은 이 정 씨가 코링크피와 WFM 등 투자기업 지분을 차명 보유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정경심 씨의 돈인데 처남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매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 의혹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지금 조국의 일가가 문제가 되는 것은 파렴치한 범죄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 입시, 대학원 입시 부정 의혹, 주가 조작 의혹, 이런 것들은요, 한국에서 파렴치범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파렴치 범죄 의혹을 갖고 있는 조국을 두둔할까요?
실제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비겁적 선택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권에 대해서 검찰권의 절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던 문재인 대통령이 왜 갑자기 조국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난 뒤에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특별 발표를 해서 조국을 옹호하는지. 자, 지금 진행되는 이걸 보면 압니다. 검찰은 이런 대통령의 말에도 꿋꿋하게 갈 길을 갑니다. My way. 자, 어제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이 뭔가 스모킹건을 찾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지금 WFM이라는 회사는 원래는 영어 교재를 파는 회사인데 2차 전지 사업체로 변신합니다. 사업을 확장합니다. 이게 다 조국 민정수석이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 뒤의 일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의혹이 물증을 확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지금 검찰은 내부 정보 이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2차 전지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기 한 달여 전에 회사가 설립되고 또 다른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고 이걸 이용해서 선도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했는지 의혹투성입니다. 그리고 익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데 탄탄한 회사입니다. IFM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2차 전지 실제로 공장까지 세웁니다. IFM은 정경심 씨와 조국의 처남한테 사업 설명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조국의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같은 날 진행되는 일들입니다. 자, 금융감독원까지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 상당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윤석열 검찰이 계속 나갑니다. 다만 걱정인 것은 정경심 씨가 이미 소환됐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검찰은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때 워낙 저항이 셌던지 또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검사 수사팀장과 통화도 하고 이런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지금 검찰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제 정경심 씨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